결정을 하고 나면 유혹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지금부터 4주 1회차 러닝 시작을 합니다. 우리 새해 계획 세우시고 벌써 지금 한 3주 지났잖아요. 헬스장을 가더라도 이 연초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3월, 2월 막 이때쯤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연말 되면 거의 없고요. 굉장히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결정과 실행에는 어떤 마음의 흔들림의 순서가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무언가를 할까? 직업을 탐색할 때도 그렇고, 취미를 탐색을 할 때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 애인을 탐색할 때도 똑같아요. 탐색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의 시간.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뭐 하지? 자기 개발할 때 영어 공부할까? 아니면 회계 공부를 할까? 이렇게 탐색의 시간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이 사람이 괜찮나? 저 사람이 괜찮나? 이런 탐색의 시간이 있죠. 이 탐색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실행이라는 걸 하죠. 학원을 등록을 하거나, 사귀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거나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색과 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실행을 하죠. 사실 단순히 실행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실행 전에는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그 흔들림을 되게 많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역시도 그런 흔들림을 되게 많이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러닝을 촬영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와, 운동 루틴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나와서 밖에 춥겠지 이러면서 차 안에서 좀만 더 버티다 나갈까? 마음의 결정을 나오기까지, 실행을 하기 전까지 나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기로 했으니까 나가는 거야. 오늘만 쉴까? 혼자 고민하면 아니야, 가는 거야. 이런 고민의 시간을 되게 많이 해요. 탐색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고민의 시간이기도 하죠. 결정하기 전이고 실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직업을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뭐지? 진로 검사도 한번 해보고, 홀랜드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 되게 많거든요. MBTI도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탐색의 시간에 진단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고찰하기도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고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탐색의 시간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둬야 된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는 것,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인들하고 이제 뭐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기도 하고 술자리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셨잖아요. 만났는데 어떤 분들은 와, 러닝도 하고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러닝 콘텐츠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드백을 해주는 것 중에 굉장히 도움되는 피드백도 있고, 내 이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피드백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결심을 했고 실행 중이잖아요. 그런 말에 살짝은 흔들려도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탐색의 단계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럼 어떨까요? 차라리 심리 진단처럼 객관적인 팩트를 여러 방향에서 설명을 해주거나 나아가게끔 도와주거나,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너를 위해서 조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더 훌륭한 길이 있고 더 힘든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릴 때 조언을 좀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그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하죠. 잘 되라고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야, 기술을 배우면 평생 굶어 죽지 않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기술도 인공지능 기술이야. 그러면 앞으로 각광받는 기술이 될 거고,
운전 기술이야.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퇴보하는 기술이 되겠죠. 이렇게 조언하는 것도 같은 기술이 중요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과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얼마나 상대를 위해서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조언해 주는 게 다르다. 결국 우리의 삶을 선택하듯이 내 주변에 나의 삶에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다 배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좁혀 나가면서 나하고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결정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사실 실행을 하면서도 되게 많은 이런 흔들림이, 유혹이 항상 많아요. 결정을 하고 나면 유혹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옵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날 술을 엄청 마시고 아침에 눈 떠서 운동 가기 싫어요. 그럼 갈까 말까를 고민하죠. 가기 싫다가 더 위에 있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매번 습관으로 만든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그리고 취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뭔가를 심하게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선택하기 전에 고찰의 시간, 그리고 탐색의 시간이 가장 많이 흔들려요. 스타트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루틴이 달라져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을 해놓고 연애 시작 전과 후가 똑같으려고 하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선택을 했고 그 사람도 나를 선택을 했다면 둘의 관계가 적어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일정한 규칙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런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루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루틴 안에 들어온다는 개념을 관계에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으니까, 취미도 재미있으니까 시작을 해서 재미없으면 점점 뜸해지잖아요. 그러면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연애를 하더라도 내 루틴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하는 게 처음에는 보고 싶고 좋고 떠오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을 했었더라면 그게 일상의 루틴이 돼서 그걸 쭉 이어갈 수 있어야 관계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루틴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지겨워지거든요. 아무리 친했었던 친구도 친하게 지내다가도 뭔가 지겨워져서 멀어지는 순간이 와요. 멀어졌다가 한참 뒤에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친구 관계를 보면. 연인 관계는요,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죠. 연애 관계에서도 가장 많이 흔들린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탐색의 시기입니다. 썸 탈 때 많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작고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장소 하나에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확 밀어낼 수 있는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썸의 단계가 이 탐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되짚어보기, 즉 반추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반추해야 되고요, 나는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반추해야 돼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은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갔다가 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이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았던 건 아닌가? 그것 또한 반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해서 절대 질리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커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든다.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따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바람나요.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바람날 수 있어요. 취미생활 할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를 한다. 그 새로운 무언가 시도는 취미일 수도 있고, 대화 주제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혹은 성관계일 수도 있어요. 성관계도 매번 하던 것만 하면 지겨워서 사람들은 자꾸 바깥을 봅니다. 두 번째가요, 상대방을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그 존경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삶에서
뭔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존경심으로 표출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성장하고 성취되고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태되고 자꾸 퇴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실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커플들이,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뚱뚱해지고 운동 안 하고 정말 게으른 모습을 보면서 정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이에요. 성. 계속 새로운 성관계 시도, 그리고 새로운 장소, 그리고 서로 새롭게 뭔가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부부관계에 성이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이혼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니까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흔들리고 또 탐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미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아니면 직업도 마찬가지고 연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안녕.